2023년 1월 미국 프로야구계에서 빅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뉴발란스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타니는 투수와 타자를 경험하는 역대급 천재 선수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 팀의 우승을 이끌었고요. 사실 오타니는 일본에서 뛸 때부터 야구 용품은 아식스, 의류는 데상트를 입었는데요. 아식스와의 8년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뉴발란스의 새로운 얼굴이 된 겁니다. 뉴발란스는 이 소식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웠고요. 오타니와의 계약은 메이저리그에서 뉴발란스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25%가 뉴발란스 용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때 뉴발란스는 러닝화로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닝을 넘어서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NBA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죠. 카와이 레너드, 라임 스털링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뉴발란스를 착용하고요. 뉴발란스의 다음 목표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이키, 아디다스에 이은 넘버 3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도약하겠다. 뉴발란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웨어 브랜드입니다. 뉴발란스의 시작 1906년 미국 보스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윌리엄 라일리는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신발을 연구했는데요. 집 마당에서 노는 닭을 보다가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은 어떻게 저런 발로 몸을 지탱하는 거지? 그리고선 닭의 아치형 발톱에서 영감을 받은 신발 깔창을 개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불균형한 발에 새로운 균형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뉴발란스라 지었고요. 그래서 뉴발란스의 사명은 뚜렷했습니다. 발이 편안한 신발을 만든다. 우체부, 소방관, 경찰관처럼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이 뉴발란스의 단골 고객이 됐고요. 그리고 1960년대 뉴발란스는 러닝화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당대 가장 혁신적인 러닝화 트랙스터를 출시했습니다. 트랙스터는 업계 최초로 발 너비에 따라 사이즈를 구분하는 신발이었습니다. 육상 선수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요. 그리고 1970년대 미국 전역에 러닝붐이 일면서 뉴발란스의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마라토너 톰 플레밍이 뉴발란스 320을 신고서 뉴욕 마라톤에서 우승했고요. 유명 러닝 잡지 러너스 월드는 뉴발란스 320을 최고의 러닝어로 선정했죠. 그리고 1981년 뉴발란스가 개발한 역대급 신발이 출시됐습니다. 뉴발란스 990이었습니다. 뉴발란스가 시간과 비용을 갈아 넣어서 만든 최고 기술력의 신발이었죠. 990이라는 이름은 1000점 만점에 990점이라는 뜻이었고요. 또 990은 $100의 가격표가 붙은 최초의 운동화였는데요. 그 가격 때문에 뉴발란스는 첫 해 판매량을 5,000켤레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죠. 990이 출시 6개월 만에 무려 5만 켤레나 팔려 나갔거든요. 뉴발란스는 프리미엄 러닝화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고요. 특히 뉴발란스는 미국 중년 남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뉴발란스는 편하고 튼튼하고 클래식한 아우라까지 발산하는 완벽한 신발이었으니까요. 사무직 직장인부터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뉴발란스를 신었습니다. 이때부터 뉴발란스의 별명은 아빠 신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실리콘밸리의 스타 아빠 스티브 잡스도 뉴발란스를 신고 등장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 뉴발란스 991을 신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뉴발란스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닌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이후 뉴발란스는 어글리 슈즈 열풍의 수혜도 입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티모시 샬라메, 켄달 제너 같은 셀럽들이 투박한 아빠 신발을 믹스 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뉴발란스의 광고 카피 런던의 슈퍼모델과 오하이오의 아빠들이 신는 신발이었고요. 그런데요, 사실 뉴발란스에게도 그동안 몇 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1993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뉴발란스 신발이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면서 뉴발란스를 고발했고요. 2016년에는 뉴발란스의 홍보 담당자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 듯한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서 뉴발란스 신발을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고요. 뉴발란스 불매 운동이 벌어졌죠. 그러나 뉴발란스는 위기의 파고도 지혜롭게 헤쳐나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70%의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메이드 인 USA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뉴발란스 불매 운동이 벌어졌을 때는 뉴발란스가 어떠한 형태의 편견과 증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선 변화 없이 뉴발란스의 길을 개척해 나갔죠. 키스, 에임 레옹도르 같은 신생 브랜드와 참신한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야구, 농구, 축구 스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뉴발란스에 대한 여론은 다시 우호적으로 돌아섰죠. 매출은 빠르게 증가했고요. 2022년 뉴발란스의 매출은 5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1%나 증가한 수치였고요. 또 국내에서도 뉴발란스의 인기는 엄청난데요.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매출이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때 뉴발란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빠 신발 브랜드였습니다. 만약 1990년대 미국에서 뉴발란스를 신는 사람을 발견하면 전부 백인 아저씨였을 거란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운동선수도 패셔니스타도 전부 뉴발란스를 신거든요. 그러니까 뉴발란스는 신발 깔창 제조로 시작해서 아빠 신발을 거쳐
거쳐 지금은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성장한 건데요. 저는 뉴발란스의 성공 비결을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발란스의 미래도 그 고집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는지 달려있다고 보고요. 자, 그럼 지난 116년 동안 뉴발란스는 무엇을 고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뉴발란스입니다. 2005년 국내에서 색다른 영화 한 편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조승우 주연의 영화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은 자폐증을 지닌 초원이가 마라톤에 도전하는 스토리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초원이가 신었던 신발 뉴발란스였습니다. 뉴발란스가 이 영화의 제작을 후원했거든요. 사실 마라톤 제작팀이 먼저 후원을 제안한 회사는 나이키였는데요. 나이키는 그 제안을 거절했죠. 나이키에게 중요한 가치는 승리 그리고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뉴발란스는 달랐습니다. 뉴발란스에게 기록보다 중요한 건 장애가 있는 이들도 신을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뉴발란스가 영화 마라톤을 후원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이었고요. 뉴발란스가 편안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뉴발란스 신발의 가로 너비 사이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뉴발란스는 다른 브랜드와는 달리 고객이 세로 사이즈뿐 아니라 가로 사이즈까지 고를 수 있게 있거든요. 그로 인해 고객들은 맞춤형 신발을 신은 것 같은 엄청난 착화감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사실 가로 사이즈는 뉴발란스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가로 사이즈로 인해서 제품 구성 체계가 복잡해졌고요. 재고로 보유해야 할 신발 양도 늘어났으니까요. 자연히 뉴발란스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의 불만이 폭발했죠. 그럼에도 뉴발란스는 끝까지 가로 사이즈를 고수했습니다. 소매점을 찾아다니면서 점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한 식으로요. 그 결과 가로 사이즈는 뉴발란스의 편안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았고요. 지금도 뉴발란스의 최대 관심사는 편안함입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쿠셔닝, 잘 풀어지지 않는 신발끈, 방수에 특화된 안감 기술을 개발했고요. 2022년에는 복합 스포츠 시설 트랙을 오픈했습니다. 이곳에선 운동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발의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요. 뉴발란스는 오래되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기 때문에 오래되었죠. 뉴발란스의 성공 비결,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있는 거 아닐까요? 오직 편안함에 올인한 덕분에 116년 동안이나 최고의 신발로 인정받았으니까요. 지금도 뉴발란스의 신발 상자에는 창업자 윌리엄 라일리가 연구한 다개발이 새겨져 있는데요. 2023년에도 뉴발란스가 고집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초창기 뉴발란스는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뉴발란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뉴발란스에게는 신발 자체가 광고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뉴발란스는 신발 이름도 624, 720, 574 같은 숫자로 지었는데요. 이름으로 멋을 부리기보단 각 신발의 성능을 온전히 전하고 싶어서였죠. 뉴발란스가 본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건 2000년대 들어서였습니다. 그때도 뉴발란스의 모토 Endorsed by no one이었는데요. 운동선수를 앞세우는 대신 제품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뉴발란스 광고에는 스포츠 스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러닝을 즐기는 젊은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했고요. 광고 모델 없이 뉴발란스 제품만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사람들은 이런 뉴발란스의 광고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뉴발란스의 매출은 1991년부터 20년 연속으로 성장했고요. 그런데요, 제품을 부각하는 뉴발란스식 광고의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랜드의 이미지가 낡고 고루해졌거든요. 10대들은 아빠 신발 뉴발란스를 외면했고요. 언더아머 같은 신생 브랜드가 부상했습니다. 스포츠스타들을 앞세우는 나이키, 아디다스와 뉴발란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요. 결국 2010년대 중반 뉴발란스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40%나 증액했고요.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점령하지 못한 틈새 시장 메이저리그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선수와 구단을 후원하는데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했고요.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대세 브랜드가 됐죠. 그리고 뉴발란스의 다음 목표 NBA와 프리미어리그였습니다. 뉴발란스는 카와이 레너드, 라임 스털링, 사디오 마네 같은 특급 스타들과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와는 전혀 다른 결의 광고를 만들었죠. NBA 스타 카와이 레너드의 뉴발란스 광고가 대표적인데요. 카와이는 진지하고 재미없는 성격으로 유명하죠. 다른 NBA 선수들과는 달리 인스타그램도 하지 않고요. 그런 카와이를 수식하는 뉴발란스의 광고 카피 펀가이였습니다. 알고 보면 카와이도 재미있는 구석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메시지였죠. 이후에 카와이 광고도 독특했는데요. 카와이의 멋진 플레이를 비추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카와이 레너드와 뉴발란스의 색다른 면모에 열광했고요. 또 뉴발란스는 스포츠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시장까지 공략했는데요. 래퍼 제칼로, 제이든 스미스, 아이유 같은 아티스트들과 광고를 제작했고요. 수많은 브랜드들과 콜라보했습니다. 미우미우, 주니어 와타나베, 스톤 아일랜드, 자운드 같은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뉴발란스는 콜라보 맛집으로 떠올랐죠.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뉴발란스는 영혼의
영혼의 파트너 에임 레옹도르도 만났는데요. 에임 레옹도르는 90년대 힙합에 클래식 모드를 믹스하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죠. 에임 레옹도르는 뉴발란스의 550, 997, 990을 재해석해서 출시했습니다. 모두 메가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2021년 에임 레옹도르의 리더 테디 산티스는 뉴발란스 메이드 인 USA 라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됐죠. 지금도 테디 산티스는 뉴발란스의 클래식한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중입니다. 매번 세상을 놀래키고요. 경쟁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뉴발란스가 경쟁사만큼 크지는 않아도 더 똑똑해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뉴발란스의 마이웨이를 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동안 뉴발란스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흉내내지 않고 뉴발란스다운 커뮤니케이션을 고집했으니까요. 그것이 경쟁사보다 훨씬 더 똑똑한 행보였음은 최근 뉴발란스의 인기가 증명하고 있고요. 1993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뉴발란스를 고발했습니다. 신발의 일부분을 해외에서 만들면서 메이드 인 USA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에 뉴발란스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뉴발란스가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는 공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었거든요. 뉴발란스는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요. 최소 70%의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메이드 인 USA라 부를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론은 메이드 인 USA의 진심인 뉴발란스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결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뉴발란스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고요. 뉴발란스의 완벽한 승리였죠. 사실 뉴발란스도 다른 브랜드처럼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신발을 생산합니다. 대량 생산과 그에 따른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럼에도 뉴발란스는 여전히 메이드 인 USA에 집착하죠. 990, 992, 1300 같은 프리미엄 제품은 반드시 미국과 영국의 공장에서 제조하는데 그 양만 매년 수백만 켤레죠.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스포츠 회사는 전 세계에서 뉴발란스가 유일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일단 미국 내 인건비가 중국보다 10배 이상 비싸고요. 또 미국에선 숙련된 기술자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뉴발란스가 메이드 인 USA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메이드 인 USA는 브랜드의 역사와 장인 정신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슬로건이니까요. 또 미국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지만 뉴발란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메이드 인 USA를 고집한 덕분이었죠. 2022년 1월 뉴발란스는 미국 내 5번째 공장을 매사추세츠주에 오픈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약 75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메이드 인 USA를 향한 뉴발란스의 고집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흉내낼 수도 없는 뉴발란스의 프리미엄은 한층 더 강화되었고요. 나중에 깨달았다. 천재들은 그냥 먼저 보내주고 이기기를 포기하면 되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1등이나 최고의 인기 작가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의 것을 찾으려고 했다. 매일 걷다 보니까 산 중턱이든 정상이든 내 능력만큼은 도달하게 됐다. 이현세 작가가 쓴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저는 이 글이 뉴발란스가 걸어온 길을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뉴발란스는 천재라 할 수 있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따르는 대신에 편안함에 대한 고집, 마이웨이에 대한 고집, 메이드 인 USA에 대한 고집으로 지금의 뉴발란스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뉴발란스처럼 여러분 브랜드만의 고집을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남을 따라하지도 마시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뉴발란스처럼 천재들을 이기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